자, K8 연구소 강신업 변호사 나왔는데요. 요즘에 한동훈 장관이 한번 띄워가지고 화제가 또 되는데, 네. 이건 그전서부터 논란거리였어요. 사형제에 대한 논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는데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지금 교도소 안에서 갑질을 넘어서 교도관도 패고 완전 거기서 군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빨간 명찰 달고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 아니고 아이고. 이 황제 같은 깜빵 생활이죠. 황제 깜빵 예, 생활이요. 이제 황제 깜빵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박사님 혹시 우리나라 사형수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뭐 20몇 명이라는 소리가 있고 30몇 명이라는 소리. 몇 명이에요? 59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네, 59명. 아, 그렇게 많아? 네, 59명을 지금 이제 먹여 살리고 있는 거고 입히고 재우고 그야말로 아니, 재우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황제 생활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 사형수는 일도 안 합니다. 일도 안 하지. 미결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는 뭐냐면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깜빵에 집어넣으면 그게 기결이야. 집어넣었으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벌금형이 내려졌잖아. 벌금을 갖다 뺏으면 그게 집행이야. 그런데 사형을 갖다가 집행을 안 집행을 했으니까. 해야만 기결이잖아. 그런데 집행을 안 하면 미결인 거야. 그럼 미결과 기결은 하늘과 땅 차이야. 미결은 구치소에 있어요. 교도소를 안 가고 원칙적으로 미결이니까. 그 다음에 미결은 아직 미결이니까 일을 안 나온 거니까. 일을 안 합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그러니까 징역형을 받으면 가서 일해야 돼요. 지금 먹을 거 지가 해야 돼. 근데 미결수는 일도 안 하고 그야말로 이거는 더군다나 이 사형수는 빨간 명찰인데요. 예. 이걸 최고수라고 불러. 사형수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최고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근데 인권. 말이 이 언어가 있잖아요. 행동을 지배하고 인식을 지배하거든요. 소시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최고수라고 부르니까 이게 사형수라는 느낌이 아니고 뭐 바둑의 최고수. 마치 최배달 최고수가 이런 어떤 바둑의 최고수 같기도 하고 무슨 또 높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최고로 훌륭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형 집행의 전도사 아닙니까? 사형 집행을 저는 그 전부터 얘기해왔어요.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사실은 제가 쓴 거부해야 할 미래 거기에도 오히려 오죽하면 김성진이가 강실업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김건희 여사 지키고 그다음에 사형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뇌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까지 그 책에 담았습니다. 네. 저는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가해자의 인권에는 그렇게 관대한데 이 피해자의 인권 그다음에 그 유족의 인권 그 아픔 이거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말이죠. 이번 분당 서현동에서 그 한 미친놈이 말이죠. 차로 돌진해가지고 4명 깔아버리고 그 다음에 AK 플라자 들어가가지고 칼로 무참하게 그래가지고서 한 명 60대는 칼에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20대 꽃다운 나이 20살입니다. 이 칼에 그래서 또 유명을 달리하고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롤스로이스를 타는 자는 또 마약을 먹고 또 이 롤스로이스로 또 사람을 쳐가지고 20대 여성이 또 지금 뇌사에 빠지고 하여튼 지금 너무나 지금 이상한 일이 그 흉악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늘 가해자에 대해서는 뭐 얼굴을 공개하네 마네 그러면서 인권을 얘기하는데 이 피해자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피해자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유족이 공개했어요. 유족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족이 왜 가해자만 계속해서 기억을 하느냐. 우리 피해자를 기억해달라. 오죽하면 그래서 이름과 얼굴을 일부러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다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을 갖다 집행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게 뿐이 아니에요. 사형을 언도도 안 해요. 사형을 언도도 안 합니다. 예. 2015년 이후에 사형을 거의 언도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이 마지막입니다.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에서 23명을 사형 집행했습니다. 그 이후 끝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형을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형 판결도 안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이 광명 쪽에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2명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또 아들 2명을 죽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얼마 전에 2심이 있었거든요. 1심에서는 이제 무기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이제 검사가 다시 사형을 갖다가 이제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를 사형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굳이 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를 죽이고 아들 2명을 죽인 것이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갖다 판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형 판결을 안 하는 데다가 사형 판결이 어쩌다 내려져도 집행을 안 합니다. 집행을 안 하고. 그래서 59명이나 있다 이거는. 59명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유영철, 여러분 잘 아시는 강호순 이런 애들이 있고 또 최정수라고 있습니다. 얘는 1997년에 사형 확정됐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막가파라고 들어봤죠? 이게 막가파예요. 막가파가 이때 40대 여성을 생매장을 했습니다. 아유. 죽여서 매장을 한 게 아니라 생매장을 했다고요. 이런 자를 갖다가 지금 이자는 사형수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네, 집행을 안 하고 있고요. 1997년에 사형 확정됐는데 가까스로 피했어. 1997년 12월에까지만 집행을 했는데 이자가 가까스로 피해가지고 그 이후로 사형을 갖다 집행을 안 하니까 살아남았습니다. 박한상이라고 있습니다. 1995년에 부모를 죽인 자입니다. 박한상 사건 유명하잖아요. 아실 거야. 그 다음에 원식이라고 15명을 방화 살해한 자가 있고 또 임도빈이라고 또 총기 난사 5명을 살해한 자가 있고 하여튼 등등등등 뭐 유영철, 강호순 등등 해가지고 59명이 지금 이제 사형수인데 이 자들에 대해서 지금 대구교도소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 그 다음에 부산구치소 대전구치소 이 4개 곳에만 사형 집행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장관이 이 사형 집행 시설을 갖다 점검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장관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거 그냥 점검하라고 그런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점검하면 사용하려고 점검하라고. 점검하라 그러는 걸 암시한 거죠. 시사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을 했어요. 한 장관이 사형을 집행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형을 집행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물론 사형을 판결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집행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얘들이 너무 편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적어도 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집행할 때까지 고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무슨 뭐 고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흉악범 그다음에 사형수의 이 교정시설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과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조금 잘못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형수하고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게 아니라 일도 안 하는 일도 안 하고 더 편합니다. 피해잖아, 또.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봤더니 다른 나라는요 흉악범 그다음에 이 아동 살해범 아동 뭐 성폭행범 강간범 또 사형수 이런 애들은 다르게 대합니다. 다르게 대해요. 이 다르게 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것을 저는 강력 주장하지만 그 전이라도 이 59명을 오늘부터라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흉악범 교도소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송교도소라고. 근데 지금 청송교도소 하니까 또 청송분들이 싫어해. 그래가지고 경북 북부 제2교도소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어떤 지금 시설에다가 이 사람들은 따로 물론 59명은 당연한 거고 이 59명 아니라 하더라도 흉악범들 있지 않습니까? 이자들을 갖다가 새로운 교정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건 한 장관도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하다가 많은 수가 많아요. 안 돼. 예, 그래서 우리 이봉희 TV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우리가 왜 뉴스에 나오면 뭐 한다고 그러더라. 다 되는지 알죠? 아니에요. 그냥 우물쩍 넘어가. 예,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는 게 훨씬 더 많아. 그냥 한다고 그랬다가 흐지부지, 한다고 그랬다가 흐지부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흉악범 교도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느냐? 엘살바도르에 사우다드 바리오스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세계 그러니까 흉악범 교도소를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5평에다가 5평. 여기다 30명을 집어넣어. 5평이면요. 그냥 우리 사무실 방 하나 공간 이 정도 돼요. 보통 집에 있는 방 하나가 5평 정도 되죠. 정도. 거기다가 그것도 작은 방. 예, 작은 방. 큰 방도 아니야. 그 30명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그냥 살아있는 게 고통이다 이런 얘기일 정도로 그 정도로 어디야 엘살바도르? 예, 엘살바도르에 사우다드 바리오스라는 교도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여기가 처음에는 그냥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써먹었었는데 이 흉악범을 갖다가 가두는 이런 곳으로 써먹고 그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렇지. 그 지형켜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칼잠도 안 되고 한놈은 올라가고 뒤엉켜야 돼. 잠을 못 잔다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미국 이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ADX 프로렌스 슈퍼 맥스 교도소라고 있어요. ADX 프로렌스 슈퍼 맥스 교도소 좀 긴데 이건 콜로라도주에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 1994년에 지은 건데 ADX 프로렌스라고 이렇게 약자로 부릅니다. 여기는
제목은 이 이름은 ADX가 무슨 뜻이냐면 Administrative Maximum Facility. 그래서 원래는 최고 관리시설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최고 관리한다는 것이 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삼엄하게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23시간을 놀라지 마십시오. 벽을 보고 서 있어야 돼. 23시간을 1시간만 그렇게 잘 수 있는 거야. 누울 수 있는 거야. 벽을 보고 면벽하고 서 있어야 되고 CCTV로 다 감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23시간 안 서 있잖아. 바로 가가지고 그냥 구타. 네, 구타. 그러니까 그대로 그 서게 만듭니다. 야, 그래가지고 그거 23시간을 이거 성철 스님도 아니고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게 더 고통이야. 그러니까 최고 관리 시설이지. 그렇지. 네, 그다음에 태국에 반쿠안 교도소라고 있어요. 여기는 3개월 동안 쇠사슬을 차고 있어야 돼. 쇠사슬을 3개월은 무조건 쇠사슬. 그리고 뭐 화장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조건 쇠사슬을 차고 있어야 돼. 그리고 밥은 하루 한 끼. 한 끼만 줘. 어디 이 흉악범이 세 끼를 먹냐 이 말이야. 어디 그리고 흉악범이 무슨 일반인들과 똑같이 쇠사슬을 차고 있어야 되는 이런 곳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또 있는데 검은 돌고래라고 하는 이런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검은 돌고래 교도소 여기는 흉악범죄자만 가두는데 얘들은 어느 정도 심하냐면 죽지 않으면 안 나와. 심지어 공동묘지도 그 안에 있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얘들이 그 수갑을 차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런 독서를 차잖아요. 그 독서를 찬 채로 묻어. 죽으면. 그래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죽어서도 너는 범인이다. 벌을 받아야 된다. 예. 그리고 공동묘지가 아예 딸려 있습니다. 어디에 나라요? 거기를 러시아. 야, 그다음에 러시아. 필리핀에 캐손시티 교도소라고 있어요. 필리핀. 캐손. 여기는 마약 사범을 집어넣고 그러는 데로 유명한데 여기도 얼마나 그 험하냐면은 거기 살아있는 게 고통이다. 그래가지고 3,000명 정도가 여기 지금 갇혀 있다는데 특히 이제 필리핀은 마약을 강하게 다룹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약을 강하게 다뤄야 돼요. 저 문재인이가 마약을 갖다가 너무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요번에 롤스로이스가 강남에서 가다가 왜 치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약 먹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경찰관이 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 들었죠? 그게 마약 파티 한 거잖아. 그래서 16명이 마약 파티를 했는데 이상하게 경찰관이 하나 떨어져 죽었거든요. 근데 왜 경찰관이 죽었을까?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치. 경찰관이 혹시 잠입 수사를 하다가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이 경찰관이 범죄도시 3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마약 사범들하고 부패한 어떤 그런 연루돼 가지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마약 사범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강하게 처벌합니다. 근데 내가 몇 가지 예만 들은 거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그런 교도소들이 있어요. 근데 박사님 우리나라에 그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다는 말 들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봤자 옛날 청송교도소에 조금 흉악범들, 그 장기수, 뭐 여기를 좀 가뒀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너무 이 범인이라든지, 너무 이 가해자라든지,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이라든지, 여기 너무 관대해. 미국은요, 어떠냐면, 기소가 되면 전직 대통령도 먹으샷을 찍어버려. 이번에 트럼프 먹으샷 찍었어요. 찍었죠. 들으셨잖아요. 그럼 기소되는 순간 그냥 전직 대통령이 뭐가 없어요. 이재명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먹으샷 찍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뭐 기소는커녕 말이죠. 이게 또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였어도 뭐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공개를 하느니 마느니 또 뭐 그거 잘못됐어요. 우리나라도 기소하면 바로 먹으샷 찍어가지고 이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인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해자한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입건됐다고 그래서 먹으샷을 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미국은 그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소되면 먹으샷 찍어가지고 전부 배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형수를 비롯한 흉악범들에게 이렇게 교도소에 정말 이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다른 이런 일반 사범하고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형 집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판사님들도 사형 이 판결하는 걸 갖다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할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사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사형에 대해서 참 글도 많이 쓰고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제 강신의 TV에서도 그렇고 다행히 우리 지금 정부 당국도 이 어떤 사형 집행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한동훈 장관. 네, 한동훈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칼을 뽑았는데 물에도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사형 집행 도구 이거 시설 점검해라 말만 하고 끝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 잘 지적해 줬는데 그러니까
가벼운 벌은 벌이지만 그렇죠. 가벼운 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고. 간단한 거. 예. 뭐 네? 그런 거에 감옥 가는 사람 많아요. 아, 많죠. 그런 사람하고 흉악, 그렇죠. 살인범하고 같은 재소자 대우를 받는다는 건 너무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살인도 우발적 살인이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그런 거하고.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살인했다고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흉악범, 그 다음에 강간범, 어린아이 강간범, 특히 강간범도 또 따로 쳐야죠. 어린아이 강간범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형수, 사형수 지금 사형 웬만하면 안 때리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완전 흉악범입니다. 그래서 저 59명 네. 차례대로 그냥 저 일주일에 하나씩 뭐 그렇게 할 수도 집행하고 있고. 그 집행하면서 집행하기 전에는 59명 한 방에 넣어서 예. 한 방에 그냥 59명끼리 거기서 그냥 아주 난상토리를 벌이든 거기서 집단 싸우든 말든 59명을 다 집어넣어놓고 하루에 한 끼. 그다음 한 명씩은 일주일에 하나씩 집행. 이래야 앞으로 흉악범들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해서 죄를 짓더라도 사형까지는 안 가게 죄를 짓지. 그렇잖아도 한동훈 장관이 그 집행 시설을 갖다 점검하라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금 이 사형수들이 벌벌 떨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건요. 아, 그럼요. 지가 뭐 나는 뭐 사형 당해도 괜찮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법에 의하면 공휴일과 일요일은 사형을 집행 안 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도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안 해. 그러니까 그날은 안 주고. 그래가지고 사형수들이 이 사형 집행이 있을 때는 공휴일 날은 편하게 잠을 잤다는 거야. 일요일 날도 편하게 잠을 잤다는 거야. 그날은 집행을 안 하니까. 안 죽으니까. 근데 월요일 되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런 고통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그럼. 이 사형수들이 그야말로 극심한 그러려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야. 한 명이라도 네, 해야 되는 됩니다. 거야. 예. 그래요. 그 다음 차례는 난가. 그렇죠. 다음 난가. 예.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또 이런 사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면요 밖에서 나 들어가도 뭐 나 여러 사람을 죽여도 뭐 어차피 안 죽는데 이런 어떤 그럼. 그런 어떤 게 없어져요. 겁을 먹어요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 예방이라고 그러거든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네. 사형 집행 한동훈 장관이 역사에 남는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요것도 하나 뛰어넘어야 되는 허들인데 일단 그렇죠. 말을 하셨으니까 사나이 남마 이러는 중천금 그렇죠. 사나이 한번 말을 하셨으니까 한동훈 장관 믿습니다.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K8 연구소장이었습니다.